안녕하십니까.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청소년의 행복도 분석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일지 탐구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간 발표 때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처음에 수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려 했으나 분석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데이터로 대체하여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자료를 찾았고, 데이터를 정제한 후 행복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최종 모형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의 해피1 기준, 해피2는 마이너스 1.32 플러스 0.89 곱하기 성별 더하기 0.19 곱하기 운동시간 플러스 0.04 곱하기 일어난 시간 더하기 0.01 곱하기 평균 수면시간 더하기 0.41 곱하기 충분한 잠을 잤는지 여부 더하기 0.18 곱하기 자유시간 빼기 0.09 곱하기 공부시간 더하기 0.1 아버지의 최종 학력 더하기 0.53 곱하기 성적 빼기 0.18 가정의 경제적 상황 더하기 0.46 곱하기 학교급입니다. 또한 해피3과 해피4의 모형을 볼 때까지 같이 다 볼 때 일어난 시간과 운동 여부, 그 다음에 평균 수면 시간, 성적, 경제적 상황 변수에서 코에피션트 값이 행복도가 높을수록 약 0.2 이상 커져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분석에서는 아까 전에 다항 로지스틱 분석과는 다르게 세티스와 패밀리 타입 변수를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였고, 전에는 세티스와 패밀리 변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데이터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 제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텐폴드를 적용해서 각 변수마다 코릴레이션을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인 슬립 타임과 에버리지 슬립 카테고리, 그리고 스쿨 간의 음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서 이 4개 중에 에버리지 슬립 1개만의 변수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폴드를 이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용할 변수로는 성별, 평균 수면시간, 어머니, 아버지의 최종 학력, 평일 공부시간, 여가시간, 성적, 삶의 만족도, 지역 규모,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적 형편, 운동의 여부, 일어난 시간, 수면 부족 여부입니다. K는 10으로 설정하고 1차 VGLM을 실행하였습니다. 10개의 폴드들 중에서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한 변수를 공통적으로 골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남게 된 변수가 평균 수면 시간과 평일 여가 시간, 삶의 만족도, 가정의 경제적 형편, 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의 여부, 일어나는 시간, 수면 부족 여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7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K는 10을 설정한 후에 VGLM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폴드마다 트레인 셋, 테스트 셋의 프리시전을 기입한 것입니다. 모두 보시면 0.7을 다 넘고 폴드마다 트레인, 테스트 셋의 프리시전이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 VGLM 모형이 과적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림은 10번째 폴드의 결과값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변수가 유의합니다. 테스트 셋에서 그래프로 표현된 컨퓨전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해피 3에서 정 분류율이 0.8228288로 매우 잘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피 1에서는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센시티비티도 0.133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해피 2에서 해피 2를 해피 2로 제대로 분류하는 경우는 131개 중 58개고 해피 2를 해피 3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131개 중 73개로 해피 2에서 이 그룹 2와 3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10개 폴드들의 익스포넨셜 코에피션트를 종합하였을 때 행복이 아닌 불행할 오즈가 각각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운동을 하면 0.9배, 일어나는 시간이 한 단위 느릴수록 1.1배, 평균 수면 시간이 한 단위 느릴수록 0.94배, 수면 부족 여부가 아니오이면 0.67배, 삶의 만족도가 한 단위 높을수록 0.4배, 자유시간이 한 단위 높을수록 0.91배, 경제력이 한 단위 높을수록 0.91배 오즈비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KNN을 사용하여 데이터 내의 변수로 청소년의 행복도를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폴드마다 K값을 달리하여 accuracy를 측정하였을 때 약 K는 23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K는 23에서 KNN을 돌린 결과입니다. 해피 1에서는 하나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해피 2 또한 해피 2로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가 50개, 해피 3로 잘못 예측한 경우는 78개, 그 다음에 해피 4로 잘못 예측한 경우는 6개로 각각 경우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피 2와 해피 3 사이를 구별할 변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피 2의 센시티비티 값은 0.373으로 전의 모형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해피 3는 여전히 잘 분류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도는 0.7273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저희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비율을 7: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파라미터로는 가장 낮은 O 분류율을 가진 엔트리는 500, 그 다음에 MTRY는 5를 선택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VCLM이나 KNN보다 정확도가 0.6878로 낮았는데 해피2에서 정분류율은 비슷하나 아마 해피3와 해피4에서의 분류 정확도가 더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ean decrease accuracy 그래프에서 변수들의 중요도를 확인해 보자면 삶의 만족도 변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평균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운동 여부, 그 다음에 경제적 형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의 모델들 중에 청소년의 행복도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일까 비교하기 위해서는 accuracy와 그 다음에 중요 변수 및 그 가중치 그리고 모델 구조식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모델 설명력과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도가 대략 0.72에서 0.73 정도로 꾸준하게 나타나고 모델 설명력이 좋고 그 다음에 분석 시간도 비교적 빠르게 나온다고 판단한 K-폴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해피1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해피2에서 그 해피2와 해피3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다면 더 설득력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별로 공통적인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자면 운동 여부,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가정의 경제적 형편,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청소년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4가지 변수가 행복에 학교 급별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 수준 1과 4 사이의 운동 평균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약 0.3307, 중학생의 경우 약 0.6689, 고등학생의 경우 약 0.742로 점점 커졌습니다. 행복별 운동 시간에 대해서 분산 분석을 실행하였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충분한 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가 수면 시간과 행복 수준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분산 분석을 실행한 결과에서도 유의 수준 5%에서 모든 학교급이 유의하게 나왔지만 중학교에서 가장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은 수면 시간의 확보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행복도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행복 수준 1과 4 사이의 경제적 상황 평균의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0.914, 중학생은 0.925, 고등학생은 0.473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가정의 경제 형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육 및 생활 부분에서 일반 학생들과 경제적인 그런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선생님의 지속적인 노력과 학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해야 한다라는 조사로서는 우선 저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복과 관련된 변수는 많은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나 성별에 관해서 차별을 느꼈는지, 친구와의 유대 관계는 어떤지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지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도별 자료가 있다면 변수의 중요도 변화나 행복도 변화 추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는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청소년 행복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성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성적은 예상외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낮더라도 매우 행복하다고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같은 활동하는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 시간이 행복에 미치는 정도가 높은데 우리나라 학생, 특히 고등학생은
다른 나라나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서 운동 시간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점은 세티스 변수처럼 예측하려는 변수가 저희는 해피였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그 통하는 의미가 너무 비슷해서 저희는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 설명 의미적으로는, 근데 이 모델의 설명력에서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해서 빼버리면 모델의 정확도에 큰 손실이 남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매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목표를 중심으로 그 변수의 제거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티스 변수를 포함하더라도 저희가 하려는 목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변수가 나타나는 것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세티스 변수를 포함시킨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데이터의 정보가 작아서 더 많고 더 다양한 변수를 넣는다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음에 조사에서는 좀 더 자료를 찾는 것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때까지 최종 7조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